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으로 정원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원 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정원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올해 말 착공된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순천만 정원은 국가정원으로 승격됩니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계기로 5년마다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1, 2, 3차 산업이 합쳐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는 국가정원에 들어서는 정원지원센터입니다. 순천만 정원 동문주차장 옆에 건립되는 정원지원센터는 국비와 70억 원을 들여 올해 말 착공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발맞춰서 가장 저희들이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원지원센터를 산림청과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정원지원센터는 조경수나 하와이류의 유통은 물론 조경산업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원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더욱이 정원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기능도 포함됩니다. 우리 지역 내 우리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종자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연구, 유통, 판매 기능까지 종합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을 정원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원지원센터의 밑그림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신북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로 폐쇄된 여수 신항을 대체하기 위한 여수 신북항은 2,860억 원이 투입돼 관공성과 경비정 등 선박 200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내일 기공식을 열고 방파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각 섬별 기본계획 용역이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각 섬의 주제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은 발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은 여수낭도의 둘레길과 해수욕장 정비, 고흥 연홍도의 산책로와 연홍미술관 정비 등입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전라남도가 광주시 전라북도와 함께 오늘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일은 서울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에서 보성 구간의 남해안철도 건설과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순천만 갯벌 생태 복원 사업 등의 사업비 확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휴양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장흥 로하스타운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범단지는 100% 분양돼 입주가 시작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 사이로 목조 가옥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들녘과 우드랜드로 이름난 억불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이 착수 1년 만에 시범 단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시범 단지 41세대가 모두 팔렸고 다음 달까지 입주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애들이 뛰어놀고 밖에서 흙하고 놀 수 있고 나무에 보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바로 눈앞에서 보여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장흥구는 오는 2019년까지 1, 2단계로 나눠서 모두 1,500세대의 생태휴양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1단계 추진 계획은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은 통합의학센터를 비롯해 산책로와 치유의 숲 등 의료와 교육, 레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입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장과 돔하우스 건립도 추진해 다른 전원도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장흥구는 로하우스타운을 친환경 생태 휴양 도시로 조성해 지역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모 씨는 지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흥건설 이모 부사장이 시청 주차장에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주차장 CCTV 영상에는 이 같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정원주 사장은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 씨에게 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최 씨는 정 사장이 건넨 돈은 500만 원이며 수차례 거절해도 일방적으로 놓고 가 이를 전에 기부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0년간 준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음 달 4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예술가들이 속속 도착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고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일반 공개를 앞둔 광주에 제로 호텔이 등장했습니다. 숙박비는 0원. 화폐제도 없이도 가능한 새로운 삶을 상상해보는 제로 리퍼블릭 작품의 일부입니다. I found the Sansdong very good inspired. Okay, so and there is many vacant house. So and yeah, I want to try to do outside the theater, outside the art scene. 이번 일반 공개 일정에 맞춰 해외 작가들이 속속 입국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그 일대에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소음과 빛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시아 예술극장은 보수를 마치고 마지막 시연에 나섰습니다. It's preparation. Everything is going very well as it is. That there is no bigger issues. We have everything ready. I think for the audience, for the artists, for everybody who wants to join, and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공간과 전시 등 일부 콘텐츠가 시민에게 활짝 열리는 건 다음 달 4일부터입니다. 특히 예술극장은 3주간 페스티벌을 갖고 차이밍 량과 아피차퐁 등 유명 감독의 작품 30여 편을 선보입니다. 색다른 발상으로 준비된 화분인간과 전구인간, 태풍 줍는 로봇 등은 문화전당 주변에 머물며 시민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3일 전야제에서는 문화전당 안 하늘바닥에서 반딧불이의 모습을 한 드론쇼가 펼쳐지고 시민 무도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웅천공원 내 바위산에 전망대와 둘레길을 갖춘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바위산 정상부 4,400여 제곱미터와 바위 구간 2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바위산 풍경원과 전망대, 탐방 둘레길 등을 갖춘 공원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12월 바위산 공원이 들어서면 도심권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코스로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로 육성됩니다. 광양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전국 27개 지자체와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다음 달 14일 창립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달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들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며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흥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달 말까지 벼와 과수 등 8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지난해보다 35%가 증가한 2,063농가가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벼가 전체의 91%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고추, 콩과 같은 밭작물의 가입률은 1%대 미만으로 저조했습니다. 전문대학 입시에서 일반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확대되고 지역 인재 전형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는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점수보다 학생부 성적을 활용하고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따라 지방 공기업에도 임금 피크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줘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찍 도입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지방 공기업은 광주도시공사 등 모두 5곳이며 나머지 지방 공기업은 다음 달까지 정부에 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향동과 중앙동을 대상으로 제2차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정원의 모습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 실제 정원을 꾸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8일까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어류 소비 감소와 적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어류 소비 촉진운동이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과 여수산단기업,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선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양식어류 소비 촉진 광고 제작과 시식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시청 구내 식당과 학교 급식 등의 양식어류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추석 명절 때 양식어류를 선물하는 등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어류 소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